예, 데일리 핵심 이슈 분석을 통해서 오후장 트레이딩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파이널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안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성공 투자를 위한 파이널 체크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자, 9만 원 넘어선 삼성전자 과연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삼성전자와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은 자,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의미 있는 상승 흐름이 전개되면서 이거 좀 차익 실현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비중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이론적인 목표가 한번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상승 흐름 속에서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업 내 관심주까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론적인 목표가도 좋고요. 관심주도 좋은데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땐 시장에 대한 판단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증시 예탁금 69조 정도 지난 주말 기준이고요. 근데 오늘 개인이 지금 시장 보시면은 3조 9천억을 사고 있거든요. 그 기관 같은 경우는 3조를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종목을 즉 삼성전자가 추가 상승 여부는 우리 코스피 시장의 상승 여부랑 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 자체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먼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개인 투자자 마음 같은 경우는 지금 놓치면 이제 더 올라가기 때문에 못 산다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지금 오늘 시장이 조정받는 이유 같은 경우는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한 12에서 15%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급등한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거래대금 지금 현재 50조 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대급 거래대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은 삼성전자로 봐야 되는 건 맞긴 하지만은 최근에 증권사에서 목표가 같은 경우가 10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올랐던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에 뉴스 같은 경우는 칠라노 미세공정 관련해서 그 인텔에서 위탁 생산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나왔었고 대만의 파운드리 4위 업체인 UMC 관련해서도 역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그 정정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에 어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는 지금 상승에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추가 상승 여부는요. 파운드리 쪽이 어느 정도 실적이 계속 나올 수 있느냐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가 지금 12만 원대까지 상향된 상황에서 지금 추세는 어느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큰데 여기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긴 하지만은 파운드리가 올라서야지 그쪽 실적이 올라서는 같은 동반 선장을 가능한 종목들을 찾아보는 것도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관련주인 DBI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비메모리 관련해서 IP 쪽 반도체 설계를 맡고 있는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후공정 쪽에서 대표 선수인 네페스 정도를 파운드리 관련주로 세팅을 하신다면은 매매하시는 데는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상승하는 이유는 10가지가 넘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상승하는 이유를 잠깐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파운드리 사업이 엄청 잘 될 것이다. 디램 슈퍼사이클 진입한다. 지속적인 주주하는 정책을 한다. 글로벌 반도체 업체랑 비교해봤을 때 저평가돼 있다. 이런 이유를 본다면은 이론적인 목표가까지 진입해도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만 삼성전자랑 성장 스토리를 공유하거나 혹은 삼성전자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분야에 있어서 같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같이 챙겨보는 게 좀 바람직하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은 스몰캡을 발굴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박현선 차장은 파운드리 관련주로서 DBI텍, AD 테크놀로지, 네페스 같은 종목 관심 갖자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대본 두 번째 이슈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블루웨이브 타고 장중 100만 원 돌파. 지금 100만 원 위에서 거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중에 100만 원을 돌파한 LG화학 현 시점 대응 전략과 LG화학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 내에서 현재 가격 매력이 있는 종목이 어떤 기업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박현성 차장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LG화학이 104만 5천 원까지 장중 고가를 찍은 다음에 지금 밀렸던 상황인데 이유는 시장이 좀 밀려서 그런 거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소위 목표 주가를 산정할 때
새로운 밸류에이션을 산정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좀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IPO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처음 시장의 화두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지금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올해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요. 현재 LG화학이 시가총액이 70조 정도 되는 상황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해서 최대 가게 된다면은 100조까지 볼 수 있다라는 분석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약 30% 정도의 추가 업사이드가 가능하다 볼 수 있고요. 추가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CATL과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의 이론적인 목표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LG화학이 성장하는 건 분명히 맞는 스토리고요. 지금 입장에서도 우일선 위에서 기술적으로 신고가를 꾸준하게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눌림 몫일 있을 때 매수한 전략은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그 2000주 내에서도 LG와 향 있는 밴더에서도 종목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관심 드릴 종목 같은 경우 LNF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LNF 최근에 많이 오른 주식이고요. 역시 지금도 신고가를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LG화학을 통해서 하반기 베를린 공장에 테슬라양 모델 Y와 모델 3를 대응할 전망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이런 밸류에이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온 상황인데요. 2022년도 내년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테슬라 향 매출만 1조 정도가 나온다는 상황이 예측이 되고 있고요. 비중 같은 경우는 21년도 50%에서 22년도가 70%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목을 볼 때 어느 성장하는 가장 큰 회사의 섹터가 들어가 있으면 그 매출 비중이 적은 쪽보다는 한쪽으로 들어가 있는 비중이 큰 회사 입장으로서 봤을 때 밸류에이션 좀 더 줄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양극재 비중, 즉 테슬라 향이 가장 높은 종목 같은 경우는 LN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SK 이노베이션 양 NCM 제품을 최근에 국산화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국 업체가 담당을 했을 텐데 이것이 역시 LNF의 영업이익 증가로서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생산 캐파로 좀 비교를 해보면요. LNF가 7만 톤 정도 되고요. 포스코 케미칼 10만 톤,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 9만 톤 정도 되는 상황인데 LNF 시총이 2조 1천억 원이고 포스코 케미칼이 8조 정도 되는 상황을 봤을 때는 시총, 피어그룹 대비해서 시총 같은 경우 굉장히 싸다라고 많이 올라있지만 LNF 같은 경우가 충분히 LG화학과 같이 성장 스토리를 이어갈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미국 민주당이 상원을 뭐 싹 다 이제 장악을 해갖고 이제 친환경 정책을 수립하는데 뭐 전혀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친환경 정책 시장이 커질 때 뭐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가 걸릴 때 당연히 뭐 전기차, 2차 전지 시장 성장하는 거고, 그 중국은 2035년부터 뭐 내연기관차를 뭐 퇴출하겠다 뭐 이런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분위기고, 그리고 전기차 수요 자체는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2차 전지를 이제 대량으로 이제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올해 하반기 상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기 전까지는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스토리를 이제 향유하게 된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사업과 성장 스토리를 공유하는 기업으로 박현선 차장은 LNF를 좀 예의주시해보자라고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이슈, 마지막 이슈입니다. 대형주 랠리 1단락 후 중소형주 장세가 전개될 경우 관심을 가져야 될 산업 및 테마는? 자, 지금 대형주 주도의 장세가 전개되면서 스몰캡들은 상대적으로 그리고 소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발상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이야말로 스몰캡을 저점에서 분할 매수해야 되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내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평가된 좀 스몰캡 기업들을 공략하고자 이제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박현선 차장이 본인의 관점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대형주 장세가 일단락한 후에 중소형주 장세가 오는 거를 작년부터 주식을 하셨던 모든 분들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저도 분명 기다리고 있고요. 근데 경험적으로 중소형주 장세가 올 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급락을 하게 되면, 오늘처럼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하게 빠지게 되고요. 오히려 코스피 지수 자체가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빠지지 않고 횡보를 할 때 그때 중소형 쪽으로 자금이
좀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섹터 내 대형주 변동성이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이럴 때 코스닥이 오르게 되면은 가장 먼저 오르는 sek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제약바이오 섹터가 되고요. 그 제약바이오 섹터로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매년 1월 효과라 그래서 우리가 제약바이오 쪽이 굉장히 세게 올랐고 지금 같은 경우 올해도 역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1월 초에부터 10일 정도까지가 제약바이오 쪽 굉장히 많이 움직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현대차라는 삼성전자 같은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이 좀 약해졌다라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결론적으로 중소형주 장세가 오면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셀트리온 그룹주라든지 그리고 시총 상위주인 알테오존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섹터 같은 경우는 미디어 컨텐츠 섹터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주도주를 찾고 있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 미디어 컨텐츠 sek터 같은 경우는 작년엔 좋지 않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가 실적 상승성이 계속 크게 나오고 있는 쪽입니다. 특히 스위트홈이라든지 기타 여러 컨텐츠 때문에 스티어 드래곤이라든지 기타 여러 종목들이 성장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 것만큼 미디어 컨텐츠 섹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거 아까 말씀하신 실적이라 생각하는데요. 소부장 내에서 실적이 가장 유효한 종목들로 피킹을 하신다면은 일단 중소형주 장세가 왔을 때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코스닥이 만약에 부활에 성공한다, 뭐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뭐 돌파하는 그런 상승 흐름이 전개된다면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유심히 챙겨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OTT 시장이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미디어 콘텐츠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뭐 주가는 아무래도 실적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적하면은 삼성전자 등과 성장 스토리를 공유하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분야로는 IT 소부장 기업들이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자, 현재 시점에서 현재 시간 2시 20분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소부장 관련된 종목에 관심을 갖는다면은 어떤 종목을 예의주시해야 될까요? 일단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12월에 코스닥 장세가 굉장히 좋을 때 기억을 해보면은 4분기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도 최대 실적을 기대하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컨셉에 부합하는 종목이 유니테스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일단 4분기 실적 추정치가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참고로 3분기 같은 경우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유 같은 경우는 D램 고속 번인 장비 부문에서 SK 하이닉스 향으로 이미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쪽이고요. SSD 테스터 부문에서도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 향으로 이미 실적이 나온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욱 고무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 부분에서도 15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4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데 내년에는 당연히 하이닉스라든지 올해 같은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쪽에서 실적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정도부터라면 충분히 오르지 않았었던 유니테스트를 지금 주목을 하신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이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추세 같은 경우도 신고가가 만들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부담이 없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35,000원 제시수가 있겠고요. 손절가는 25,000원 제시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현산 차장은 반도체 후공정 장비 기업 내에서 뭐 차별화된 실적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유니테스트를 5장 간식주로 이제 소개를 해주셨고요. 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